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0일 새벽 모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핵심이죠. 핵심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그 다음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회계사, 이 정도를 다 꼽을 수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남욱 변호사라는 사람이 오늘 새벽에 풀려났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많은 언론 매체들, 많은 정도가 아니고 거의 모든 언론 매체가 남욱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었는데 그 예측이 다 빗나갔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은 왜 풀려났을까요? 우선 풀려난 시각이 오늘 새벽 12시 20분입니다. 이 사람이 인천공항에서 체포된 것은 18일 오전 5시 14분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되면 24시간 내에 신병 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풀어주거나. 그런데 풀어줬다, 이런 얘기죠. 검찰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구속 방침이라기보다 체포 시한 내에 충분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단 석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검찰이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경향신문 같은 데 보도를 보면 구속을 포기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일단 석방이 아니고 구속 자체를 포기했다, 이렇게 경향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검찰의 공식적인 발표로 일단 석방이 맞는 것인지, 이거야 이제 저희가 알 수가 없는 건데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요. 자, 이 남욱 변호사라는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입니다. 그리고 배당금으로 1,007억 정도를 받았고요. 2009년에 대장동 개발 초기 멤버입니다. 이때 이제 민간 개발한다고 어쩌고 해서 공영 개발을 LH의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문제로 로비를 하고 그래서 한번 구속됐다가 결국 무혐의로 나중에 풀려났습니다. 그 무혐의 받을 때의 변호인이 바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입니다. 이런 부분도 의혹을 가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무혐의 받고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이재명 성남시장이 주도하는 그 대장동 개발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이 남욱 변호사가 받고 있는 혐의,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제 이것 때문에 아마 구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하고 같이 유동규 씨로부터 사업상 특혜를 얻기 위해서 개발이익의 25%를 주기로 하고 뇌물을 주었다, 그 다음에 배임죄를 저질렀다, 이런 거에 공범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한테 25%, 개발이익의 25%를 주기로 한 것이 김만배 씨 혼자 결정할 일은 아니겠죠, 물론. 남욱 변호사도 김만배, 남욱이 그 대장동 지역에 전체 토지의 30% 정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김만배 씨와 남욱, 이 두 사람이 공모하지 않고서는 개발이익의 25%를 유동규 씨한테 준다 하는 약정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임죄나 뇌물공여는 충분히, 뇌물공여는 약속만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벗어났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유동규 씨가 실소유주다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유원홀딩스라는 데 있죠. 여기로 남욱 변호사가 35억 원을 송금한 게 있습니다. 20억 원, 15억 원, 이렇게. 이게 이제 일종의 뇌물에 대한 자금 세탁 아니냐. 투자가 아니고, 본인은 투자라고 주장하지만 이런 부분인데, 거기다가 김만배 씨한테서 4억 원의 수표를 받은 것, 이것이 유동규 씨한테 뇌물을 주기 위한 정거장 역할을 한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의혹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검찰이 48시간 내에 하나도 입증하지 못한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일단 남욱 변호사를 풀어준 것이 바로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남욱 변호사 미국에 가 있는 동안에 김만배 씨나 이런 사람들 조사를 통해서 남욱 변호사 귀국과 즉시에 확인만 거쳐서 딱 구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이게 검찰의 능력 문제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 저는 일단 김만배 씨의 경우 구속영장이 기각됐지 않습니까? 그것도 너무 서둘러서 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그 여파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제가 부인하지는 않는데, 다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어찌 보면 이 이유가 더 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검찰과의 딜, 협상 이거라고 봅니다. 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수사가 미진하기 때문이다. 뭐 그 말을 일단 한 40%쯤은 믿는데 60%쯤은 그게 아니고 검찰과 딜을 했을 가능성. 이걸 제가 제기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왜 들어왔을까? 아니 그냥 미국에서 뭐 여권 무효화되면 뭐 미국에 체류 안 됩니까? 체류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인도협정? 거기서 이제 불법 체류를 물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범죄인 인도협정? 범죄인 인도협정 해도 거기서 뭐 소송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요. 그리고 거기서 도망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 뭐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그 큰 땅덩어리에서.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들어왔다. 그거는 자기한테 모든 죄가 덮어 씌워지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그게 첫 번째 이유겠죠. 그러나 그 외에 검찰과 얘기가 잘 돼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제가 주목을 하는 겁니다. 우리 흔히 그 플리바게닝이라고 하죠. 죄를 줄여줄 테니까 범죄 혐의를 풀어 뭐 이런 거. 미국에는 제도적으로 그게 보장이 돼 있는 곳이 많습니다. 주별로.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제도적으로는 보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플리바게닝 거의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그게 바로 최순실 특검 당시에 그 장시호 씨라고 있었죠. 뭐 특검의 복덩이 뭐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특검에 가서 자기가 들은 얘기 다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시호 씨에 대해서 검찰이 구형량을 줄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일종의 실질적인 플리바게닝이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남욱 변호사와 검찰의 딜, 이걸 입증하는 근거로는 이런 거 얘기해요. 귀국하기 전에 미국에서 이제 JTBC 등과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는 350억 원 로비설, 그 다음에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 이런 데 대해서 김만배 씨로부터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 면피 작전이었죠. 자기는 그 부분 잘 모른다. 이렇게 쭉 얘기를 해왔고 2015년 이후에 자기는 이 사업에서 배제됐다. 2015년 때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2015년 이후에 이 사업에서 배제됐다는 게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이 본격적으로 대장동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성남의뜰이라는 컨소시엄이 구성된 때 아니겠습니까? 이게 2015년 2월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배제되면 천화동인 4호는 자기가 실소유주인데 그런 설계나 이런 데에서 자기는 완전히 손 떼고 있었고 나중에 결국 김만배 씨나 뭐 이런 사람들이 천화동인 4호 이거 그냥 너 가져. 이렇게 돼서 자기가 가져갔다.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남욱 변호사의 진술에도 상당 부분 거짓이 섞여 있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검찰과의 딜이라고 하는 것의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김만배 씨와 얼마나 자주 만났겠습니까? 남욱 변호사가. 그리고 실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그 녹취록을 봐도 정영학, 남욱, 김만배,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막 대화를 나누고 이익 분배와 관련해서 갈등을 벌이고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정영학 회계사가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주로 녹취를 했거나 아니면 다 녹취를 하고 유리한 부분만 발췌를 해서 검찰에 제출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간에 거기에 육성이 나옵니다. 김만배 씨의 육성도 나오고 유동규, 남욱 변호사의 육성도 나옵니다. 자기가 한 육성은 부인할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캠프 측에서는 이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이 너무 편의적으로 편집됐다든지 뭐 유리한 것만 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려고 상당히 지금 노력하고 있던데 신뢰성을 아무리 떨어뜨려도 그 안에 나오는 김만배나 유동규나 남욱, 정영학 이런 사람들의 육성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취록에 김만배 씨가 이렇게 얘기하죠. 천화동인 일의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반은 그분 것이다. 이게 이제 천화동인 전체를 얘기하느냐 아니면 천화동인 1호를 얘기하느냐. 그랬을 때 맥락을 보면 천화동인 1호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고 그럼 천화동인 1호는 배당금을 1208억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거의 절반이면 604억이죠. 그러니까 604억 정도. 그러니까 600억과 700억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수익의 25%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작년 10월부터 유동규 씨하고 김만배 씨 사이에 700억 얘기가 오갔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결국은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을 얘기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됐고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는 처음에는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다가 나중에 그 녹취록 얘기가 나오니까 난 기억이 없다 도대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단계고. 자, 그런데 그 안에 있는 그분과 관련해서 묻지도 않았는데 남욱 변호사가 기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이재명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취지로 얘기하죠. 검찰에서도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저는 모르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모르고 있을 것이다. 왜 그러냐? 알고 있다면 그분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또는 그분에 대해서 나는 알고 있다. 검찰에 가서 진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이재명은 아니다. 이 얘기는 자기는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모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바로 이재명과 그분이 관련 없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저희 분석으로 보면 검찰의 수사 목표입니다. 제가 유동규 선에서 검찰이 꼬리 자르기를 할 거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재명까지 안 갈 것이다. 그래서 그건 그동안에 여러 차례 그런 흔적들이 나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주춤거리거나 아니면 엉터리로 진행되거나 아니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 때 성남시장실을 제외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재명 거는 보기 싫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 목표와 일치하는 얘기를 남욱 변호사가 해줬다. 그것도 기자들이 묻지도 않았는데 왜 해줬을까? 검찰이 시킨 거죠. 검찰이 사주한 거죠. 진술사주입니다. 진술사주. 그런 식으로 본다면 결국 검찰이 일반 국민들한테 알리고 싶은 얘기, 이재명은 관련 없어. 그게 어차피 나중에 검찰 수사 결과로서 나올 테니까 그거를 남욱 변호사 입을 통해서 미리 한번 에드벌론을 띄워주는 조건으로 대신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는 구속을 면해주거나 아니면 나중에 좀 경감해주거나 죄를 이런 딜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그 결정적인 근거가 뜬금없이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 이것이 저는 근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재명인지 아닌지 유동규인지 아니면 또 제3의 인물인지 여기까지 아직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그런데 남욱은 어떻게 그거를 알고 더군다나 자기는 그분 잘 모르는 것처럼 계속 얘기하다가 그분을 잘 모르는데 그분이 이재명이 아닌 건 어떻게 알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과 딜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귀국한 이유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분석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앞으로 검찰의 진행 과정을, 수사 진전 과정을 보시면 알겠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를 석방한 것이 과연 이게 구속을 포기한 거냐 아니면 일단 석방이냐 하는 것도 조금 더 진전 과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분이 이재명이 아니다라고 남욱 변호사가 얘기한 부분은 검찰과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이 일단 풀어준 상당한 이유가 됐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